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결정에 일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상황과 한국을 잘못 건드려 폭망한 일본과 여전히 계속되는 일본의 막장 혐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한국 정부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압류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다시 한번 크게 부딪히게 될 전망인데요.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으로 8월 4일부터 일본 전범기업에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파국을 피하려는 대책들을 일본 정부에게 제시하였지만 아나무인 일본에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일본의 추가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 정부는 대응책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인 P&R의 주식이 오늘 4일에 압류될 예정인데요. P&R의 주식은 모두 19만 4,794주로 금일부로 압류 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일본 제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현금화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는 작년 수출 규제 이후 이번 일본 자산 현금화를 추가 보복 시점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관세를 인상하고 송금을 중단하는 금융 제재와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고 일본 내 한국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서일본신문은 3일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수출 규제로 확산됐던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증폭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역시 8월 2일 한일 외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간의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8월은 반일 기온이 강해지기 쉬운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일은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략화하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며 8월 14일은 한국 정부가 제정한 위안부의 날이고 15일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한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23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일 상황에서 8월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올해 초부터 일본에 예상되는 보복에 대응책을 준비해왔고 이는 최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본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면 한국 정부도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추가적인 수출 규제는 WTO 제소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마찰이 시작되는 순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만큼은 일본과의 합의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라 일본 기업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일본에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발빠르게 일본이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에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는 국내에서 빠르게 해결한 반면에 두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두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인상이나 비자 제한, 금융 제재로 인한 공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국가 간 청구권 협정은 별개이고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반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을 잘못 건드려 폭망한 일본과 여전히 계속되는 일본의 막장 혐한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며 국민 기본 옷 브랜드라고 자리 잡았던 의류 브랜드가 있죠.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썩 나쁘지 않은 퀄리티에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그리고 수많은 매장으로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기에
아는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가볍게 입고 다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사놨던 유니클로 옷들이 옷장에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작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제보복에 분노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일본 브랜드 제품을 불매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2005년에 국내 시장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매년 거듭된 성장을 하며 지난 2015년부터는 한국에서 4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매출이 30% 넘게 감소하였죠. 그로 인해서 국내 입점 후 최초로 전국 9개 매장을 동시에 문 닫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매출 감소에 대해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영향을 미쳤지만 트렌드의 변화와 코로나를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2020년 초반인데 코로나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다니 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본 승용차의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의 전체 자동차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났지만 일본 차는 66% 감소한 것이죠. 1년째 이어지는 일본 불매운동이 이제는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이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점에 일본에서는 어이없는 혐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안부 사죄상 등으로 인해 일본 내의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 있는 한 대형 초밥 체인에서 한국어 메뉴에만 부당한 가격을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일본어 메뉴나 다른 외국어 메뉴판의 경우에는 생수에 대해 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했지만 한국어로 제공된 메뉴판에는 180엔, 한화로 약 2,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한 제1교포는 점원에 항의를 했지만 표기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등의 치졸한 대응만 했을 뿐이죠. 만약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인이었다면 한국어 메뉴판만 봤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당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해당 메뉴판은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언어만 변경하는 메뉴판이기 때문에 한국어 메뉴판에 따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메뉴판인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졸한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과 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으로 나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정부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뿐이지 관광을 온 일본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혐오한다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을 일삼는 것을 보니 화가 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